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4학년 친구들과 함께 국어 교과서 속의 중요한 내용들 쏙쏙 뽑아서 한눈에 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믿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 잘 차근차근 들어보면 우리 4학년 국어 내용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1단원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핵심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의 핵심어는 시입니다. 시. 시란 무엇일까? 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리듬감이 있는 말로 짧게 압축하여 쓴 글입니다. 그래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건데, 그렇다면 이 생각이나 느낌은 사람마다 어떨까?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어떨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어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핵심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입니다.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대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에서 재미를 느낀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같은 영화를 보고도 웃는 포인트가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이 장면이 재밌어? 재밌잖아. 나는 별론데. 이럴 때가 있죠. 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이나 느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두 번째 핵심은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오행시 짓기. 두 번째, 몸으로 표현하기. 세 번째, 그림으로 표현하기. 네 번째, 인물이 되어 말하기 등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핵심에 대한 우리 교과서 속 활동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먼저,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 말하기에 대한 교과서 활동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근데 두 아이가 같은 그림을 보고도 서로 다른 것을 떠올렸습니다. 남자아이는 청록색의 모양을 보니라고 했어요. 청록색 모양 부분을 주로 보니까 마주보는 사람 그림으로 보이네요. 여자아이는 반대로 주황색의 모양을 살펴봤습니다. 주황색 부분을 커다란 잔 그림으로 보았네요. 자, 이렇게 같은 그림을 보았는데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생각이 달라요. 서로 다른 것을 봤다는 거죠. 왜 그림이 다르게 보일까? 같은 것을 보고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그림이지만 느낀 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던 경험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라고 놀랄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생긴 모습도 다르고, 그렇죠? 뭐, 말하는 내용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때문에 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우리 교과서 속 안에 꽃시라는 시가 나옵니다. 꽃시라는 시, 우리 친구들 생각나나요? 한번 교과서 속에 있는 시를 읽고 나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이 시는 봄비와 꽃씨를 사람처럼 표현한 시예요.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과 꽃씨에서 싹이 트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각 연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년과 2연에서는 봄비가 내려와 앉으면 땅속의 꽃씨가 눈에 뜹니다 하는 내용인데 1년에서는 봄비가 내려와 앉으면 이라고 해서 봄비가 조금씩 내리는 모습을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2연에서는 꽃씨는 눈을 뜹니다 라고 해서 꽃씨가 움트는 모습을 역시 사람처럼 표현을 했죠. 3년과 4연에선 아이들이 손가락을 집어 넣으면 꽃씨는 파란 손을 내밉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4연에서 보면 꽃씨는 고개를 빠끔 파란 손을 내밉니다 라고 하는데 꽃씨에서 파란 싹이 돋는 모습을 사람처럼 표현한 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꽃시를 살펴봤는데 이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말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나 느낌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비가 내려와 앉는다고 하니까 비가 사람같이 느껴져. 그렇죠. 봄비를 사람처럼 표현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도 있고, 난 봄비가 내려와 앉는다고 해서 새롭게 떠올랐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봄비가 내려와 앉는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새를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꽃씨가 땅속에 살짝 돌아 누우며 눈을 뜬다고 하니까 꽃씨가 사람같이 느껴져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꽃씨가 고개를 빠끔 내밀며 얄밉게 숨겨두었던 파란 손을 내민다고 하니까 꽃씨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느낌이 들어와 같이 말해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시를 읽고라도 그 시에 나타나 있는 표현 중에서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꽃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같은 시를 읽고도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생각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면까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생각이나 느낌의 깊이가 더 깊고 넓어지는 것이죠. 혼자만 그냥 생각하고 이 꽃이라는 시 재밌네 하고 넘어갔으면 그 부분밖에 생각을 못할 수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왜 이걸 미처 몰랐지? 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시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시를 읽고 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모두 똑같은 생각만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의 깊이는 깊고 넓어질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드네요. 이제 나와 딱 똑같이 생각하는 친구가 있기보다는 나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우면서도 당연한 일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구분 나무인데요. 읽어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꽃시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는 아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이 등구분 나무라는 시를 쓴 사람은 정말 그 나무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시는 등 굽은 나무를 말이라고 생각한 아이가 나무에 올라타서 말을 타고 여러 곳을 달리는 상상을 하는 내용의 시예요. 시 속 인물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시를 읽으면서 시 속 인물의 마음이 무엇일까 다양하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서는 운동장 가에 있던 나무가 말타기 놀이를 하자며 등을 내밉니다 하는 내용인데 아니 무슨 나무가 말타기 놀이를 하자고 등을 내밀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겠죠. 이게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시를 쓸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고 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상이죠. 자, 2년과 3년에서 이 시에 나오는 인물인 성민이가 그 말을 탑니다. 사실은 나무를 탄 건데 말을 타는 거죠. 말은 달리잖아요. 어디를 달리나요? 성민이가 올라타자 나무는 학교 앞 문방구, 내거리, 성민이네 집을 지나서 달리다가 세상에 구름 위까지 달린다는 내용이에요. 와, 정말 그 상상력은 그 범위가 없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발을 이렇게 움직여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하루 동안에 뭐 아니면 한 달 동안에 뭐 이렇게만 생각해 봐도 한정적이고 그 범위를 아무리 넓혀 본다고 해도 이 지구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은 순식간에 지구를 벗어납니다. 그렇죠? 우주 전체까지도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4연과 5연과 6연의 내용인데요. 자, 은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은찬이가 갑자기 성민아 뭐해? 하고 불러요. 그래서 말은 멈추었고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은찬이가 성민아 뭐해? 하고 부르는 순간 상상이 끝났어요. 아, 다시 여기는 그냥 학교 운동장가. 그리고 나무를 내가 지금 타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시예요. 선생님은 이 시를 처음 읽고 '야 정말 시인의 상상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민이라는 인물을 떠올려서 등급은 나무를 타고 그것이 말이 되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구름 위까지 갔는데 친구가 불러서 그만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참 재밌었는데요. 자 먼저 간단히 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이는 어디에 올라탔죠? 그래요. 운동장 가에 있는 등 굽은 나무에 올라탔죠. 성민이는 나무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민이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뭐 나무가 같이 말타기 놀이를 하자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다든가 나무에 올라타서 말을 타고 달린다고 생각했다든가 나무에 올라타서 말을 타고 구름 위를 달린다고 생각했다든가 달나라까지 갈 수 있었는데 못 가서 안타깝다고 아깝다고 생각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네요. 자, 성민이는 상상 속에서 정말 여러 곳을 갔습니다. 말을 타고 여러 곳을 갔는데요. 학교와 문방구도 가고 내거리도 가고 성민이네 집도 가고 구름 위까지 갔어요. 자, 성민이의 생각까지 우리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말로 표현하는 것 아니면 감상문을 쓰는 것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다면 자, 다양하고 더 재미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먼저 오행시를 지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오행시냐면 이제 이 시의 제목이 등, 구, 분, 나무니까 시의 제목으로 오행시를 짓자면 오행시. 정말 딱 오행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시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제목에 있는 글자 수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시를 지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 글자로 되어 있는 제목이다. 그렇다면 삼행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등굽은 나무잖아요. 오행시를 지어본다면 등굽은 나무는 굽은 허리로 일하시는 은빛 머리 나의 할머니처럼 무척 포근하다. 정말 멋지죠? 그래요. 오행시 짓기로도 나타내 볼 수 있고요. 또는 몸으로 표현하기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성민이가 신나게 등급은 나무를 타고 있잖아요. 말 타듯이. 따라서 이렇게 신나게 말을 타는 느낌을 몸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고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장면은 시에 나오는 장면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성민이가 그 등급은 나무 말처럼 타면서 여기저기 갔다고 나오는데 그 여기저기 간 부분들을 장면으로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인물이 되어 말하기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 속 인물인 성민이가 되어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나무에 올라타니 신나게 말을 타는 느낌이었어. 학교와 문방구를 지나 내거리를 지나 우리 집을 지나서 구름 위까지 달리는 상상을 하면서 무척 즐거웠어. 그런데 은찬이가 부르는 바람에 그만 상상에서 깨어나 버려서 아까웠어. 와 같이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읽고 난 생각이나 느낌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급은 나무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잘 표현했는데 시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면 이것은 등급은 나무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OX, 그러니까 동그라미냐, 가위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퀴즈입니다. 잘 듣고 맞춰보세요.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 정답은? 그렇죠?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한 것이 달라요.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 알고 있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를 읽고도 생각이나 느낌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같은 시를 여럿이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나누어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후루룩 한 방에 정리해 볼까요? 자,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오행시 짓기, 이거는 제목이 5글자라서 오행시가 나온 거죠. 몸으로 표현하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인물이 되어 말하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꽃이라는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보면 예를 들어 봄비가 내려와 앉는다고 하니까 비가 사람같이 느껴져와 같이 말할 수 있고요. 등급은 나무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의 예로 오행시 짓기나 몸으로 표현하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인물이 되어 말하기 등의 방법이 있어요. 그 외에도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시를 꼼꼼히 읽고 떠오르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마구 떠올려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선생님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